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 출간이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출간한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한테 발언 자제령을 내렸는데 이제 확전은 좀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직 대통령이 나라 걱정하는 건 좋지만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자신의 집권 얘기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세종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 강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과거를 회고를 정확하게 해서 현 정권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라는 것이 출간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뜻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 운영을 했을 때 모든 기록이 네. 공문서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네. 현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에 도움을 정말 주고 싶으면 그런 어떤 공문서에도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또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써서 내는 책이 자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가지고 책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고 자기 주장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퇴임 2년도 되지 않고 현 정권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막 2년이 되는 이 정도 시점에서 책을 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나 자리가 워낙 막중하고 무게감이 큰데 그 직에서 퇴임을 했으면 적어도 뭐 그 다음 정권인 지금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내지는 뭐 좀 시간을 두고 말미에 이런 어떤 자신의 회고록을 좀 낸다든지 그 회고록을 내는 것도 어떤 본인이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자기 그 생각대로 써가지고 다시 또 재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어떤 그런 무거운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힘든 점이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회고의 대상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전직 대통령의 어떤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지위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퇴임을 한 뒤에 한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활동하는 범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치에 좀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앵커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강근하 선생님도 했고 앵커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YS가 퇴임 후에 책을 출간한 시기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자서전이 아니고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재임했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쓴 건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퇴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쓴다면은 현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그 상대가 있는 외교 분야라든가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비밀문서 같은 것도 30년 그 제한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픈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하고의 이야기도 서슴없이 썼단 말이죠. 돈 문제가 오고 갔다는 등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또 현 정부의 남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빠른 시간에 이 책을 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고록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밖에 내놓을 수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화자찬 혹은 자기의 실정을 남에게 떠넘기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이 문제가 됐던 것도 그 IMF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야당 김대중 총재가 자기한테 협조를 안 해서 IMF가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회고록을 썼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감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은 민감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비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그런 죄가 있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형법상에 있는데
사실 그 성립 그 해당될지 여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첫 번째 관건이 예. 과연 지금 그 회고록에 담긴 것이 비밀이냐라는 예. 점이 중요하겠고 예. 또 하나는 예.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예. 비밀을 만약에 비밀이라 가정하더라도 네. 누설했을 경우에 언제나 성립하고 처벌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누설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법익의 그 목적이 예. 보호하는 것이 예. 그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의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죄거든요. 따라서 과연 그게 첫 번째 비밀이고 또한 네. 두 번째 그 누출된 비밀이 네. 비밀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결국 해를 끼친다라는 게 인정되어야 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회고록 자체가 회고록 나온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받고 뭐 이렇게 그 의혹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은 뭐 그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한 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유쾌하거나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근데 없을 것 이제 같아요. 정윤의 동향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사설 정보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 회고록을 찬찬히 뜯어본 다음에 네. 만약에 정말 현재 우리 국익과 관계되는 어떤 비밀을 함부로 누설한 측면이 있으면 저는 법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본인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얘기들, 정상 간의 얘기들, 국가 간의 어떤 민감한 얘기를 다 시시콜콜이 책으로 써서 낼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네.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런 거는 분명히 국익에 관한 것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만든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뭐 한 800페이지 가까이 무슨 네. 기본서처럼 두껍다라고 네. 하는데 네. 내용을 찬찬히 뜯어봐서 그 네.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이런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요. 우리가 정치적 처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로 예를 잠깐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네. 바로 봉화마을로 내려가셨어요. 네. 거기서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 그런데도 어쩐 이유인 건 뭔지 네. 당연히 이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수사를 받았고 네. 이제 자살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심지어 책을 써서 시시콜콜이 다 밝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똑같은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에 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작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지를 못하고 그 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거지. 뭐 4대강이니 민간인 사찰 문제니 사자방이니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 수사받지 않는 거를 다들 의아해하고 있고 뭐 감사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책까지 또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야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저기 출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예.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즉 친이계 쪽에서 예. 그 왜냐라고 하면 내년에 어떤 공천에 있어서 뭐 친이계에 뭔가 유리함을 주는 역할을 과연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의 이 회고록을 발간함으로써 일정한 뭐 힘을 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어떤 친이계가 뭐 결집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활용을 하고 더군다나 어떤 목전에 앞으로 있을 예를 들면 그 국정조사라든가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4대강 관련 또 자원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여당에서의 역할 자체에 지금 하나의 간접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타협 같은 얘기 그것의 얘기가 결국은 민감한 얘기는 아직 발간이 안 됐다. 정치 현안 문제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교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 행위의 하나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다. 뭐 그것이 이제 국익에 해당되는 유리하느냐, 아니면 뭐 비밀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어쨌든 이제 법적인 문제 하나지만 결국 이제 친이계의 지금 여러 가지 그 행동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뭐 정치 행위로서밖에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회고록이나 이제 자서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퇴임 후 얼마 만에 냈는지 한번 출간 시기를 지금 비교해 볼 텐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18년 6개월이 걸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년 11개월이니까 상당히 빨리 회고록을 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년 5개월 사후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6년 7개월 사후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11개월.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1년 11개월 만에 출간을 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도요. 예.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책이 지금 뭐 또 다음 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용, 뭐 MB의 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해갖고 예. 과연 얼만큼 비용을 우리가 손해를 봤냐 국민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추정컨대 자원외교 42조. 그리고 4대강 22조 플러스 앞으로 UGB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 88조. 측에서 내는 책은 아니고. 아니죠. 반대쪽에 예. 내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 공과 뭐 시를 뭐 국민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출간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 통과 또는 남북 대화 추진 문제 등이 이제 불거졌는데, 자, 다른 대통령들은 자사전 회고록 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논란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에서는 자, 작물, 이제 정수장학재단이죠. 작물 주인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을 했던 내용이죠. 예. 다음 살펴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은요,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에게 3천억 원대의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는 부정부패, 최규하는 민주화 지연, 전두환은 탐욕,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 자신의 전직에 대해서 또는 후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했네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적인 건 그런 겁니다. 이념이나 노선이나 당이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당이라고 했지만은 네. 노태우 대통령은 그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감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거나 노선이 다르거나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어져 온 이념과 노선이 같은 현 정권에 대한 비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념이나 또 국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끝까지 추진했다고 말을 했고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MB가 자기 그 회고록에다가 그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아주 단적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 잘 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다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전에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어떤 이야기 있고 또 박 대통령이 어떤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적까지 해석될 정도로 만든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자사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다른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이점은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 지붕, 같은 식구였는데 같은 식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주장과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